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그 알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제가 종종 반성하는 문제 중 하나는 언론이 잘 안 다룬다는 말을 너무 쉽게 자주 했다는 겁니다. 언론인은 많고 열심히 일하고 기사도 많고 언론이라고 죄다 퉁쳐서도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 오늘 애증의 정치클럽이 다룰 이야기는 모두가 떠들었을 때 아무도 꺼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정말이라고요. 23년 9월 세 번째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저는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텐션을 좀 낮춰볼까? 비도 오고 하니까. 그죠. 비 많이 옵니다. 저 이제 한강가에.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성시경 메타신가요? 제가 옛날엔 이랬어요. 네. 옛날이요? 네. 제가 팟캐스트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전술인 것 같아요. 성시경 메타. 잘 자요? 예. 무드를 하고 이걸 깔고 앉았어요. 저거 원래 할 줄 아는 기술 중에 있습니다. 건조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조입니다. 네. 베리클럽장 오늘도 밤새고 왔습니다. 네. 제가 항상 녹음 있는 날은 제정신이 아니라가지고 양해 바랍니다. 장사하러 다니느라 바쁩니다. 네. 잠시 후에 이번 주의 이야기들은 제가 제일 하기 좋아하는 얘기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이번 주 애증의 정치클럽은. AS가 있습니다. 그래요? 뭐야? 네, 지난주에 이제 손희상 선생이랑 큰 정주영 신격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큰 정주영 신격호.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시민들의 반대로 철회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맞아요. 네, 대신? 세계 최대 성경책 제작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울산시가? 네. 네. 약간, however. 그러니까 뭔가 어디서 철근은 구해놓은 거예요. 근데 세계 최대 성경책이라고 했거든요. 네. 성경 모양 조형물이 아니라. 그럼 넘겨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팔만대장경 같은 걸 만드는 건가요? 그건 목판이잖아요, 사실. 네. 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기네스북에 올린대요. 그러면은 세상에. 펄프여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나마 이제 인류가 일반적으로 책이라고 인정해주는 건 종이 아니면 파피루스 양가죽 이 정도에 국한되는데. 네, 양피지일 수도 있겠구나. 네. 저희 미국에 가면 그거 있는데 노아의 방주를 실제 사이즈로 만들어가지고. 네. 그게 실제인지는 누가 인증을 하죠? 그러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규격대로. 규격이 나와 있어요? 규빗이라고 나와 있지. 네. 몇 규빗, 몇 규빗. 네. 디테일이 강하시구나. 그래서 이게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네. 밸런스 게임이 된 거잖아요. 60m짜리 정주영 신격호냐. 아니면 겁내 큰 성경이냐. 세계 최대 성경책이냐. 네. 울산 시민 여러분, 이게 안 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죠.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잠시 후에 이번 주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 치약 독일산 맥주효모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효모 비오틴, 용산의 아는 가게 컴스테이션, 면역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QBN 면역 밸런스 N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야! 그건 머리에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게임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양이 문제일 따름이지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또 시작이야. 환절기만 되면 힘드네. 면역 과민 반응? 그치? 나 지금 과민한 거 맞는 거지? 자, 이거 먹어봐. 면역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 기억해. 면역 밸런스. 아무렇지 않은 하루 QBN 면역 밸런스 N 가래 추출물. 제조원 주식회사 극동 H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추석 장사 QBN 추석 장사 긴급사항입니다. QBN 추석 배송 마감까지 현재 방송 업로드 기준 9월 21일 기준으로 단 5일 남았습니다. 네, 다음 주 초까지, 어차피 다음 주 초까지 다시 하셔야 되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넘어가면 배송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묶일 수가 있죠. 주의하시고. 그렇습니다.
정신 차리고 추석 선물을 이번 주 안에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서두르세요. 정확히는 이제 다급합니다가 아니고 네. 아직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쪽이 정확하죠. 바로 그거예요. 최고의 품질이지만 엑세스몰에서만 만나는 경이로운 가격, 무려 최대 80% 할인까지 받는 추석맞이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덤핑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유산균,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눈 건강, 혈관 건강, 온몸 피할 곳 없는 꼼꼼한 대응의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고요. 다 알고 계신 물건들입니다. 네, 삼국시대부터 유래됐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게다가 결제 금액 기준으로 사은품도 증정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할인에 사은품까지 얹어주는 거는 흔하지 않아요. 5만 원 이상 결제를 하시면 루테인 1개월분. 루테인 아스타잔틴. 루테인 그 부모님들 나몰래 비싼 돈 들어가서 많이 사드세요. 여땡땡땡. 그리고 1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면역 밸런스 N 1개월분. 그리고 1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둘 다. 루테인과 면역 둘 다 드립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누릴 수 있는 최대 행복 최고의 선물 큐비엔. 발송 마감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 하셔야 돼요. 서두르세요. 네, 그러면은 연휴 전에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 클럽. 김행 여가부 장관 덕에 요새 조명을 받고 있는 평소에는 언론인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매체가 있죠. 위키트리라고요. 보통 이제 옛날 한 5, 6년 전에 그 알실에서 위키트리에나 나올 법한 기사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사실 언론사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유머 페이지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전 진짜 위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맞아. 네. 그 이름이 그러니까 우라카이 3대장이라고 저희가 불렀었죠. 허핑턴 포스트, 위키트리, 인사이트 지금도 영업하나?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페이스북에서 커뮤니티 글 긁어오는 유머 페이지들 있잖아요. 네. 걔네랑 같이 이렇게 섞여서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몇 년이 지나면, 5년, 10년 지나면은 그런 회사들과 민영통신사들의 기사 퀄리티 차이가 그다지 크게 나지 않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위키트리에서 나오는 정보 기사들 같은 거 있어요. 이번 올해 여름에는 요 기사가 많이 소비됐죠. 서울에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이 나온다. 계속 그 알실 들어온 분들은 궁금해합니다. PD 저 자식 왜 이 문제에 이렇게 집착하지? 왜 툭하면 이 얘기를 떠들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착하고 있는데 어쩌라고요. 그래서 벨비클럽장에게 노역을 제가 대신 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를 외주. 허피턴 포스트 기사 제목 스타일로 한다면은 서울시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교통카드는 UMC도 집착하게 만든다. 보통 그런 식으로 끝나잖아요. 나도 가슴이 벌렁거린다. 맞아요. 보통 그런 정보 내용은 일간지하고 이 위키트리 허핑턴 포스트가 되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냥 갖다 받아다 쓰는 거니까. 이 정액권 이야기 모두 받아쓰기만 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들 극히 드물고 그리고 그런 기사들도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서울교통공사 노조에도 전화해보고 야당에 아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제가 하고 있는 걱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만 틀린 걸 수도 있습니다. 그걸 벨비클럽장이 고생해가지고 이야기로 만들어왔습니다. 와. 네, 그래서 UPD님의 노역을 받고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이슈 하나. 65,000원 대중교통 정액권의 속셈을 찾아서. 네, 오늘은 그래서 지난 11일 나온 교통카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서울시에서 월 65,000원의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 이용권 정책을 발표했죠. 네, 올 초부터 솔솔 분위기는 풍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달에 65,000원만 내면 서울시의 지하철과 시내버스는 물론 마을버스 및 따릉이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인데요. 공공교통수단들이에요, 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고 좀 이따가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놀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많은 언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할인 혜택에 대해서 보도를 주로 했는데요. 이 정기 이용권의 공식 명칭은 기후 동행 카드입니다. 기후 동행 카드. 네. 플레이쇼. 단순히 대중교통 할인 정책이 아닌 기후위기에 맞서는 정책으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그런 서울시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보도자료에는 친환경 교통 혁신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요즘 친환경 달면 다 카르텔 되는데 요건 아닙니다. 그죠? 네. 네. 이거는 독일의 정책을 벤치마킹 했는데요. 독일은 지난해 여름 9유로, 그러니까 한 약 13,000원? 13,0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실험했어요. 얘네는 왜 이렇게 싸? 네. 실험 단계였으니까요. 네. 네. 그러네. 우리나라랑 5배 차이가 나네요. 네. 네. 근데 나중에 올렸어요. 네. 그래서 참고로 이제 독일의 인구는 약 8,320만이거든요. 근데 이 실험에서 약 5천만 장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 굉장히 대흥행을 했죠. 네. 그 결과 대중교통 이용이 25% 증가했다고 하고 탄소 저감률은 180만 톤의 탄소가 저감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물가 상승률 0.7%의 감소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럴듯하고 실제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5월부터 정식 사업을 했는데 이제 월 49유로 그러니까 약 7만 원의 도이칠란드 티켓을 도입했어요. 아, 네. 이 정도 가격을 받는군요. 네. 그래서 세 달년 만에 1,100만 장을 팔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대성공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서울시도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독일의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내세웠는데요. 서울시가 이 기후 동행 카드를 발행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름처럼 기후 위기에 대응해 승용차 이용을 줄이겠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상승하는 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시는 기후 동행 카드 도입으로 연간 13,000대 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감소되며 연 32,00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독일에서 그랬다니까. 네. 또 약 50만 명의 시민이 1인당 연간 34만 원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아니, 실제로 제 주변에 직장인들이 술렁술렁했어요. 네. 네, 저도 이거 듣자마자 제 동생한테 보내줬어요. 네, 왜냐면은 직장인들이 보통 한 15만 원 정도를 그쵸. 쓰니까요. 교통비로 출퇴근에. 대학생도 서울 내에서만 다녀도 10만 원은 나가죠. 네, 그렇죠. 요새 위키트리나 허핑턴 포스트의 장사가 2010년대 초반 같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기사를 쓰는 방식이 너무 쉽고 사이트만 있으면 되다 보니까 이런 방식을 베껴서 소셜의 페이지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엄청 늘어났죠. 네. 우라카이를 혼자서 하는 가내수공업이 생긴 거죠. 그 누르면은 꼭 저기 쿠팡 광고 보고 오라 그러잖아요. 예. 맞아요. 그거 20대들이 많이 쓰거든요. 보통 아무 쓸모없는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이 얘기 다 했어요. 20대들에겐 되게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20대들에게 중요한 이 이슈는 나도 귀를 번쩍 뜨이게 한다. 아, 그 제목 너무 거슬려요, 허핑턴 포스트. 저 처음에 그래서 외국권 건 줄 알았어요. 번역체여서. 네. 제가 죽고 세민이가 직장을 잃게 되면 세민이도 그런 일을 해야 돼. 쿠팡 광고 보고 오기. 할 줄 알거든. 메타가 뭔지 알아서. 아니, 저 다른 일 하면 되죠. 쉬운 일 같아 보여서 얼른 남의 돈 버는 건 쉬워 보이잖아. 네. 네. 그래서 이 50만 명이라고 추산한 근거는 이제 매월 6만 5천 원 이상의 대중교통비를 사용하는 서울 시민이 약 90만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면 6만 5천 원 이하로 들어갈 방법이 없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스포일러. 이 90만 명이라는 숫자가 아주 이상하게 맞는 진실인 것이 이걸 수도권 전체로 늘리면 500만에서 1000만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저 서울 내에서 통근하는 사람들만을 가지고 쓴 숫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요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 실제로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100 몇십만이라고 했는데 아마 경기도 안에서만 또 하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그게 이제 이따 얘기하려는데 제가 좀 빡친 포인트인데 기후동행 카드의 빡친 포인트는 내가 들어도 빡칠만 하다. 이게 서출 경도는 할인이 되는데 경출서 도는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소외됐어요. 호환이 안 돼요. 네, 서울시 안에서만 이제 적용되는 겁니다. 네. 자, 그나마 지금까지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서출 경도 문제. 택시 권역 구분 같은 그렇죠. 거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네. 이건 이제 제가 빡친 문제고요. 경기도 시민들과 인천 시민들은 다 싫어할 만합니다. 그렇죠. 천안 시민들이나.
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시범 사업이라서 이제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7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자, 시비 750억 원 기억해 주십시오.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범 사업을 거치고 이제 평가를 통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이거를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6만 5천 원의 시민이 대중교통을 무한대로 이용할 수 있다. 면은 거의 공영화잖아요. 그렇죠. 이 자체만 네. 보면은.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만 보면 너무나 기대되는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좌파구만. 네. 자, 중요한 포인트 거의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작하면서. 네. 네. 그래서 조선일보는 대체로 무제한 이용에 방점을 둔 보도를 앞세웠어요.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말싸움 대신 정책 논쟁을 하면서 차별화에 나섰다. 좌파구만. 그러면서 대권 체급도 키웠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요즘 다시 한번 오세훈 시장을 밀어주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잊혀질만 하면 허구한 날 다시 등장하는 그 보수의 기대주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보아 이론이 처음 얘기할 때부터 20년 동안 계속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봐도 그렇게 늙지 않았어요. 네. 그중에 오세훈이 있죠. 무려 5번, 6번 연속으로 선거에 지고도 계속 밀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장으로 돌아왔잖아요. 네. 그런 오래된 꽃놀이패 중 하나로 홍정욱 씨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언론의 대선주자로 거론하지 못하게 만든 형벌로는 한 20년형을 받으셨죠. 몇 년 전에. 그래서 못 등장하는 거지 아니었으면 계속 나타나셨을걸요. 오세훈도 보수지가 계속 밀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대선주자 중에. 근데 뭔가 홍정욱 씨는 본인이 뭔가 질렸다는 느낌도 풍기는 것 같은데 정치에. 그런 거라도 해야죠. 네. 예, 그리고는 계속 노리고 있었을 텐데. 네. 가오 때문이군요, 그러니까. 원래 막 그러잖아요. 막, 열심히 안 한 거야. 내가 이제 그만하고 싶었어. 이거 보자고요. 이제 그 보수 정치가 전략적으로 혹은 보수 언론이 오세훈 서울시장 밀어주기 좋은 이유. 뭐 원희룡 도지사 때도 비슷한 방법이 쓰였습니다마는 도지사들은 웬만큼 잘못하지 않으면 문제되기 쉽지 않아요. 김태흠 도지사가 웬만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주민소환에 걸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던 것들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건 얘기 안 했네요. 서울 남산 기어게터에 있는 그 일본군 성모해 피해자 추모 공간 작품들 기습 철거하는 게 잠깐 났었어요. 네. 그게 서울시의 이야기였죠. 네.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이슈들 가운데서는 현재 지금 그 해외 출장 중인데 캐나다 가서 국제민간항공기구 의장을 만났어요. ICAO라고. 거기서 네. 공항 인접 지역 고도 제한에 대한 결의를 좀 바꿔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규정 개정안이 국제표준으로 등장을 하면 국내 기자체들은 재개발하느라 바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민주당 아니라 녹색당이 구청장이 돼도 그건 당연히 할 거예요. 녹색당만 빼고 다 할 거예요. 잘못 말했다. 안 그러면 재선 안 되니까. 그리고 이건 서울로 말하면 양천구와 강서구의 민원이거든요. 강서구청장 선거운동을 대신해 준 거라는 혐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의 지역 이슈는 보통 언론이 귀 기울여 듣진 않습니다. 네. 심지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건은 제일 재밌는 게 강서의 강선우 의원 있죠.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이 사람도 민주당 국회의원이잖아요. 재개발 한다 그러면 노라고 못 말할 사람이잖아요. 강선우 의원이 지난달에 오세훈 서울시장더러 질의할 때 같이 가자고 했어요. 여기. 똑같은 일 하자고. 근데 캐나다예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 자기 혼자 몰아간 거예요. 자기 혼자. 옷을 되게 못 입나 보다. 선거를 앞두고. 그 외에는 저희가 다뤘던 청량리역 바퍼에 대한 조직적인 악플 혹은 민원으로 의심되는 게 시장 취임할 때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30대, 40대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왜 저러지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한 이슈로는 잠실돔이 있죠. 잠실에 돔구장을 만드는 건 좋은데 한 6년 걸려야 만드는데 그동안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에게 다른 옵션을 내주지 않은. 그래서 지금 인천 가야 된다, 목동 가야 된다, 수원 가야 된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시민들의 눈에 띄기 전까지는
지자체장이 하는 일들의 흉계는 보통 보이지 않습니다. 잘. 그럼 서울링은 그것들을 가리기 위한 더 큰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서울링과 기타 한강 주변의 도로 지하화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정말 100% 민자 그리고 수익도 민자가 되거든요. 이건 그냥 토건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울링은 건설되면 여기서 보이겠네요. 우리 사무실에서. 보이겠죠. 그렇죠.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되게 다양한 이슈가 공방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장들은 보통 그 도마 위에 오르지 않는다. 아주 심각한 문제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래서 호감도가 올라갑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 그걸 누리고 있는 중이고 이것도 지금 호재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동행 카드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 괜찮은 정책 같은데 이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혹감을 표출을 했어요. 네, 나와 있는 문제점들을 보십시다. 네. 첫 번째 이유는 이 정책이 갑툭튀했기 때문입니다. KTT. 네. 일단 정부 시책과 맞지 않고요. 네. 그래서 서울시의 행정이기주의라는 비판이 굉장히 거셌고 반쪽짜리 정책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서울의 교통망은 경기도, 인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사전에 아무런 논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서울의 지하철을 일부 운영하는 코리아일 측에서도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고 당황한 기색을 나타냈는데요. 당연하지만 현재 계획대로라면 서울에서 출발할 경우에만 기후동행 카드를 쓸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역버스에도 물론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봅시다. 아까 서출 경도를 얘기했는데 경기도 광역버스 적용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빨간 버스랑 G 달린 버스는 서출이어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G 달린 버스는. 자, 또 하나. 코레일이 놀랬잖아요? 그러면 1호선을 서울에서 타도 논의가 안 되면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어색하다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이게 논의가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럼 이제 진짜 생서울만. 애매한 금천구청역. 뭐가요? 근 서울인가 경기도인가? 자, 그 논의도 아마 안 됐을 거고 요런 중요한 게 안 됐다는 거. 네, 네. 경기도와 인천으로 가는 대중교통 수단을 운영하는 주체들과 논의가 안 됐다는 거. 그래도 여기 관계자가 그런 말을 하긴 했어요. 그래도 이제 서울에서 경기도로 나가는 경우에는 뭐 할증이 붙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서울시가 감당할 준비는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준비 안 됐다는 얘기. 그렇죠. 네. 근데 논의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감당할 준비를 물은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정치 언어로서의 준비가 되었다는 말은 준비 안 됐다는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완성은 논의를 통해 이루어지니까요. 반응 계속 보시죠. 서울시는 9월 11일 이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인천과 경기도와 논의를 한 것은 9월 8일. 그러니까 딱 3일 전이에요. 3일 전에 공문을 보냅니다. 너네 버스 받지 마. 네. 그냥 이 정도면 사실 논의가 아니라 통보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매일경제에서 이 소식을 흘려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리 딱 보도를 냈는데 보도가 딱 나갔으니까 이제 예정보다 앞당겨서 사흘 후 발표를 이제 한 거예요. 그죠? 네. 기자들이 경기도청과 인천시청 출입 기자들이 얘기를 들은 거죠. 네. 하지만 원래 발표 계획도 9월 14일이었어요. 그 일주일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딱 원래 일주일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하려고 했다라는 태도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하루하루가 다르죠, 뭐. 네. 네. 그건 나는 솔로 같은 거죠. 갑자기 친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네. 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인천시에서는 이제 취지에 공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일방적 시행 발표에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경기도도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고 발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장이 지금 당이 다르죠. 네.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오고요. 근데 네. 이게 신분당선은 아예 적용이 안 되나요? 네. 신분당선은 원래 적용이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그 가격 차이가 크니까. 신분당선은 그리고 심지어 가격이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따 드릴 말씀의 디테일 중에 하나인데 아까 지금 이런 거를 한 방에 다 해드려요! 라고 하려고 그러면 모든 주체하고 대화가 다 돼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모든 주체 중에 되게 중요한 주체 아까 빠져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신분당선 같은 민자는 당연히 빠질 거예요. 9호선 되겠습니까? 이 디테일들 아직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지들 머릿속에 있는 거 꺼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각한 아마추어죠. 그리고 이런 사례는 우리가 어디서 경험했죠? 일본입니다.
우리는 일본에 관광 가서 지하철 타려고 할 때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 공포를 겪죠. 이걸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근데 또 서울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서울시가 한다고 하면 경기도나 인천이나 이런 데는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해버리는데 뭐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약간 지자체장들도 어쨌든 간에 논의가 잘 돼야 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긴 하더라고요.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다 하죠. 네. 보통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기도는 버스 공영화를 책임지기 위해서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돈을 많이 써요. 네. 아마 경기도지사가 보수정당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많은 버스 회사들이 줄도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상태인데 버스에 들어가는 경기도의 도비가 더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경기도는 사실 이득이 남지 않는 노선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도에서 도나 이제 지자체가 금액을 지원해주고 돌아다니는 노선이 꽤 많거든요. 실제로. 적자폭이 심각하게 늘어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서울하고는 이야기가 다르죠. 그래서 인천보다 경기도랑 얘기하는 게 더 어렵다. 이 구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제가 왜 하냐면은 제가 퇴근할 때 타는 버스는 맨날 저 혼자 타거든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려우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없는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이제 갑툭튀했다는 게 가장 첫 번째고 큰 비판 지점이고요. 두 번째로 비판받는 지점은 최근 서울시 교통비 인상과 모순되는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네.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과 2021년에 약 1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고 코레일 또한 올해 당기 순손실이 약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코레일의 손실이 어디서 왔는지는 저희가 민영화를 막아줄 시간에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짜 노선이 다 SRT로 옮겨갔기 때문이고 그렇죠. 이건 다시 통합하면 해결 가능하죠. 네. 다만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건 서울시 책임입니다. 네. 그래서 코레일은 부채로 인한 이자만 하루에 10억씩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SRT 없었으면 안 해도 되는 돈입니다. 네, 네. 사실 저희 애증의 정치클럽 첫 시간에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서울교통공사 적자 문제로 부딪혔던 문제를 다뤘었는데요. 몇 달 전만 해도 서울시는 65세 이상으로 규정된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보전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었어요. 돈을 내놔라. 네. 근데 갑자기 이런 정책을 내놓은 거죠? 좌파구만. 그래서 적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울시는 지난 8월 12일 시내버스 요금을 300원 인상했고요. 네. 지하철 요금도 10월 7일부터 150원 인상할 계획입니다. 올라갑니다. 이러한 와중에 대중교통 할인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모순이란 비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기존 승용차 이용객들이 기후동행 카드를 구매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된다. 네. 그러기에는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용객이 늘어날 거다라는 말이겠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은? 승용차를 안 타고 대중교통을 더 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카드가 이렇게 매력적이니까. 이 논리예요. 그쵸. 네. 네. 오늘의 방송은 우리 헬마가 공개방송 때 했던 이런 그 팩트체커의 원칙에 입각한 저의 촉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놨으면 모르겠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걸로 봐서 이건 뭔가 안 좋을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디테일로 들어가면 아까 보시면 협의 없이 아마추어처럼 내놨잖아요. 네. 기존 승용차 이용객들이 기후동행 카드를 구매할 것이다. 이 자신감 연구 영역에서 나온 걸로 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기존에 지하철비가 10,000원이어서 네. 승용차보다 현저히 비쌌거나 맞아요. 비슷했거나 그랬으면 모를까. 저 최소한 얼마의 비용이 낮아져야지 전환을 한다. 뭐 이런 연구라도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근데 네. 요게 생겼다고 해서 그동안 자차를 끌던 사람이 65,000원이면 되네 싶어가지고 지하철을 탈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로는 이게 연구 영역이 똑같이 수행될 수가 없는 게 독일과 프랑스는 강제적으로 차로를 줄이고 가로변 주차장을 줄이고 자전거 도로를 늘리는 걸 계속 해가면서 이걸 했거든요. 조건이 달라요. 그리고 독일의 경우는 그냥 독일 전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독일 전역. 네. 아주 다르죠. 그래서 네. 5천만이 했겠군요. 네. 또한 이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기자 설명회장에서 이러한 질문에 초점을 다시 기후 위기로 돌렸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적자 문제는 우리가 사실 결국 계속 끌어안고 가야 할 문제다.
하지만 재정 문제만 생각했다면 이 정책은 올라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비용이나 재정 위기보다 더 큰 앞으로의 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느꼈다. 자, 야 이거는 진짜 전혀 우파 같지 않고 숭고해 보이기까지 네. 하죠. 그러니까요. 공산 전체주의다. 좌파구만. 말하면서 신났을 겁니다. 네. 노영 서울시가 되었어요. 네, 마음속으로 이런 말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 오늘 사실 좀 이거 듣는데 좀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만 보면 멋있잖아요. 네. 적자 문제는 네. 이 기후 위기에 비하면은 아주 사소한 문제다. 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마도 미디어를 접하는 많은 시민들은 재정 위기를 감수하고 시민들에게 뭔가를 돌려준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해해도 그건 윤석열 정부랑은 또 약간 안 맞는 방향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촉인 거예요. 헬마가 얘기한 게. 이건 윤석열이랑 안 맞잖아. 이번 정부 여당하고 안 맞잖아. 너희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어. 그리고 사실 이 말에 어떻게 보면 경향일보의 이명희 논설위원은 네. 경향신문 경향일보라고 썼네요. 네. 네. 경향신문의 이명희 논설위원은 이에 공감하는 듯한 논평을 냈어요. 순진한 사람이죠. 스웨덴의 사례를 들었는데 스웨덴에서 비행기 여행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고 그럼 뗏목으로 가나요? 네. 대서양은 뭐 이제 항공편 대신 철도를 이용하는 거기는 네. 철도가 이어져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건 김정은의 입장이고 우리는 아니고. 네, 그쪽에서는 이제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해요. 독일어의 용어가 있대요. 네, 맞아요. 네, 플로크 뭐였지? 맞아요. 네. 그거 일부러 안 썼어요. 어려워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첫 술에 배부르라. 기왕 할 거면 서울시가 인근 지자체들과도 연계도 고려해봤으면 한다. 독일처럼 자유이용권 하나로 전국을 누빌 수 있는 기후티켓이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인가. 뻔한 상상력만으로는 기후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누가 아는가? 언젠가 한국도 비행기를 타고 휴가를 다녀왔다는 말을 꺼내기가 부끄러운 사회가 될지 말이다. 그럼 뗏목을 타야 되니까 우리는. 자, 사실 대기자급 되는 사람더러 기본이 안 됐다고 잔소리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긴 한데 지자체들과의 연계를 아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환영이 아니라 일단 비판부터 많이 들어야 되고 네. 전국을 누빌 수 있는 티켓이 아닌 굳이 이렇게 만든 이유가 없는지 고민하지 않았다면 그건 함량 미달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더 뭐 오늘 이명희 논설위원 깔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이게 지금 서울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은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쭉 이어지는 뭐 외곽순환도로 같은 걸 짓는데 경기도랑 미리 말을 안 하고 서울에서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쯤 가면 쟤네도 저기서 짓고 오겠지. 우리가 짓고 있는데. 맞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 꿀벌 같네요. 근데 이제 그쵸. 이제 기후에 대응하는 효과도 이제 오마이뉴스의 박장식 시민기자 이분은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요. 정작 탄소 배출은 광역교통이 더 많이 절실하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토교통부는 탄소 공간 지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 지도를 살펴보면 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곳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잇는 지역들입니다. 고속도로? 네. 예를 들어서 경인고속도로의 시점부와 서부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영등포구 양평동 3가 일대 혹은 도봉상역 일대 이런 곳에서 가장 탄소 배출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경기도와 인천의 협조가 없으면 효과는 겁나 미미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박장식 시민기자는 정말 기후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서울 내에서의 해결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들이더라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완전한 패스를 만들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의 목적에 부합하려면 서울 경기 통근 시민들을 그렇죠. 케어하는 게 맞지. 네. 그 자차로 통근을 하는 사람들은 다 대체로 서울 경기 통근을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었고. 네. 이게 왜냐하면 연비와 무관해요. 움직이는 이동 거리가 탄소 배출량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수치니까. 네. 아니 제 차는 연비가 거지 같아가지고요. 시내에 가만히 있을 때 기름을 더 많이 내뿜어요. 큰 차이 없습니다. 크게 보면. 아니 그리고 어떤 미친 사람이 서울 살면서 서울로 자차로 출퇴근을 합니까? 아 진짜 그건 약간 마조끼가 있어야 되는 일 아니에요? 1시 출근 9시 퇴근이 아닌 이상이야. 그러니까요. 그게 저지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 출퇴근 거리는 짧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도 탄소를 그렇게 많이 내뿜지 않아. 출퇴근 시간이 달라요. 네. 네. 하나 더 있어요. 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판받는 지점은 이제 기존 할인 정책과도 중복된다는 점이에요. 아무 공부도 안 했나 보다. 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말에 일명 K패스 도입 계획을 밝혔는데요. 전국적으로 월 21회 이상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 경우 월 최대 60회까지의 교통비를 20%에서 53%까지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원희룡과 싸우자 이거죠. 오세훈은 지금. 네, 경기도에서도 K패스 사업에 우리는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이러한 정책을 서울시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자, 한 달 사이에 비슷한 정책을 겹치기로 내놨다는 건 경쟁한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또 변명이 있더라고요. 일단 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K패스와 기후동행 카드는 목적과 수단이 같다. 교통은 널리 편하게 연결될수록 효율이 올라가는 법이다. 일단 서울시만의 정책이고 서울시 내에서도 완벽하게 통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을 심상정 의원이 짚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은 이제 13일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K패스와 기후동행 카드를 왜 충돌이라고 표현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현명한 소비자들은 다 계산을 하고 내 소비 패턴이 어떻다는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즐거운 선택이라고 답했습니다. 적금인가요, 혹시? 혹은 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카드, 네. 신용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홍보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비슷해요. 아니 그리고 저는 알뜰교통카드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이미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마일리지를 돌려주는 시기인데, 근데 이 K패스가 이제 굳이 알뜰교통카드가 전 정부에서 쓰던 거라고 K패스로 굳이 바꿔서 운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판결회에서는 그거를 지적하더라고요. 네. 아니 요거를 좀 이렇게 뭐랄까 고쳐서 쓰면 되는 거를 굳이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요것도 괘씸한데 좀 요것도 쌩까겠다는 거잖아, 서울시는. 네. 네. 정말 중요한 이슈 하나가 더 들러붙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광고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저는 이 김현정 뉴스쇼에서의 인터뷰를 들었는데 즐거운 선택이라는 단어가 내내 꽂혀 있어요. 네. 아까 건조 에디터 카드 얘기해 주셨는데 카드 고르는 거 인간에게 행복한 일 아닙니다. 얼마나 그쵸. 고통스러운데. 개짜증. 피곤합니다. 근데 이런 결제 수단은 생활 필수 소비재에 해당하잖아요.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우리 삶을 가장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들 중에는 휴대폰에 요금제 고르기. 심각한 고통이죠. 이걸 즐거운 선택이라고 말하는 건 보통 사기업이 하는 레토릭입니다. 합리성만 놓고 보면 사기업 얘기하기 전에 생활 필수 소비재의 선택을 다양하게 늘린다. 라는 일의 문제점 1번은 어디에서 이득을 볼지 공부하는 게 어렵습니다. 네. 그죠? 그쵸. 다음은 어디에서 손해를 볼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체로 그런 혜택을 정말 봐야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걸 공부하기가 더 어렵죠. 그리고 다 공부했다 쳐요. 오사카나 도쿄 시민들처럼 다 공부했다 쳐요. 그러면 생활 패턴이 망가지고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일본에서 지하철 탈 때 그게 문제죠. 어디 정액권 사면 어디선만 탑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두 블럭 돌아가야 되죠. 맞아요. 내가 일부러 돌아가나요? 아닙니다. 정치권과 민영기업들이 일부러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 상황을 일컬어 행복한 선택이라고 오세훈 시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상품이 모두 나오면 결국 골라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중복 소비를 해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공공재를 왜 그래야 되죠? 공영일 땐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게 이들이 이야기하는 독일의 사례와 서울시의 사례가 가장 다른 이유입니다. 100% 공공재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추진할 필요 없습니다. 맞네요. 네. 국토교통부가 하면 됩니다. 이미 하고 있었고. 네, 하고 있었고. 아까 신용카드 말씀해주신 거 예를 설명해드리면은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신용카드는 할인 적립이 많이 되는 카드라기보다는 네. 그 메커니즘이 간단한 카드잖아요. 맞아요. 내가 확인할 필요 없는 네, 카드. 할인이면 할인, 적립이면 적립 그냥 되는 거. 1% 적립! 네. 그게 제일 인기가 좋은 카드잖아요, 늘. 맞아요. 네. 네. 지금의 이제 저 K패스 역시 그래서 마찬가지의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 얼마 환급받지를 왜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타면서? 늦게 알려줘요.
8월달 걸 인지 알려줬어. 8월달, 거의 한 달 넘는 텀이 있고. 네. 환급 산정 방식이 복잡하죠? 그러면 바꿨을 때 소비자가 등 따이기 좋아요. 맞아요. 예, 정치란 결국 이런 디테일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화낼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왜 핏대를 세우고 앉았느냐. 광고를 듣고 와서 얘기했죠. XSFM입니다. 눈을 위한 종합 건강기능식품 루테인 아스타잔틴, 눈 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 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요즘 치약은 판매액의 10%를 소아암재단에 기부합니다. 나누고픈 사람들의 치약, 좋은 치약, 요즘 치약.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들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숱 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휑한 느끼는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맥주 효모. 핏대를 세우는 거는 위험한 일입니다. 인체 상부에 열이 많이 올라서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거나 아니면 내 자신을 보기는 어렵죠? 네. 인체 상부가 휑한지 아닌지 한번 둘러보셔야 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켜보고 거울을 조금이라도 오래 보면서 어제와 같은지 작년과 같은지 10년 전과 같은지 한번 생각해볼, 우리는 그렇게 자아성찰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무실에서 보면은 소금쟁이 다리 같은 거 이렇게 그거 가지고 머리 계속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그게 그 용도예요? 아니요, 근데 그거는 약간 스트레스 풀려가지고 이게. 그죠. 전 너무 싫던데. 그거는 원래 마사지는 약간 그 긁는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런 용도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그 용도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시원해서. 너무 소름 돋아요. 너무 싫어요. 진짜요? 네. 근데 그 적응되면 이제 무뎌져요. 그 집에서 그냥 쓰고 다녀요. 도라에몽처럼요? 저는 못 써요. 끼우면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이거 아니구나. 취지는 좋은 정책이 아니지. 아누카 맥주 효모 비오틴. 물론 이것도 취지는 좋은 정책이에요. 그렇습니다. 결과도 좋아요. 아누카 맥주 효모 비오틴으로 한번 조금이라도 자신을 지켜보세요. 무슨 말이야? 추석맞이 프로모션으로 맥주 효모가 할인과 증정의 극한까지 가보았습니다. 최대한 쥐어짰습니다. 프리미엄 제품은 4+1 증정 이벤트가 있고요. 2병, 3병 옵션 20% 할인도 있습니다. 4병 이상 사실 거면은 4+1 증정 이벤트를 하시는 게 좋고요. 4병 이하로 사실 거면은 20% 할인을 선택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친구나 친지들과 함께 테스트용으로 한 병씩 써보십시오. 땡땡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누카 사과 추출 분말을 추가한 프리미엄 맥주 효모는 액세스몰에서 추석맞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기후동행 카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취지는 좋은 정책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오세훈 시장이 운명 공동체라고까지 말한 수도권 지자체와 아무 협의도 없이 이런 일방적인 발표를 한 것은 무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그 결혼 지옥에 보면 지멋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는 되게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꼭 얘기한다. 그런 사람들이. 다 똑같군요. 지멋대로 해왔으니까. 딴 데는 못했잖아. 놀 때 보고 노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9월 11일 기자 설명회로 돌아가 보자면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평소에 오세훈 시장의 인터뷰를 보거나 발언을 보면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말 잘하는 것 같죠. 네. 맞아요. 근데 너무너무 이상한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오세훈 시장도 이게 쉴드가 어려운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이를 본 고양이처럼 기능 고장을 일으키는. 네. 고양이가 오이를 싫어해요?
네, 꼬리 뒤에 놓으면 도망갑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팍 튀면서. 팍 튀면서. 네. 그게 옛날에 이게 진화하면서 이게 뱀으로 인식해가지고. 네. 유튜브에 그것만 모아놓은 영상이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고양이 오이 영상. 네. 성가병이 고양이는 놀랐겠지만, 네. 그 재미삼아 하시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저도 한번 들어봤었는데, 제가 들어보기 전에 들어봤었는데, 그러니까 답변을 듣는 중간에 원래 질문이 뭐였지를 생각하게 돼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 질문은 네. 왜 다른 지자체와 협의하지 않았느냐였죠. 네. 근데 이상한 말을 해요. 서울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같은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인천하고 경기하고 논의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목요일부터 논의를 시작했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원래 이 발표를 여러분 앞에서 드리는 날이었죠. 이미 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사흘이 땡겨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걸 의논하느라고 인천하고 경기도 국토부 뭐 여러 군데 알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속된 표현으로 샜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주말에 여러분 퇴근하실 무렵에 모 매체에서 이걸 이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보도를 하시는 바람에 조금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이 목요일로 예정됐던 그 설명회가 오늘로 이렇게 갑자기 앞당겨지게 된 셈이고요. 어쨌든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저희들은 인천시와 경기도에 사전에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뭐 일주일 정도면은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더 일찍 의논을 드렸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그건 또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서의 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일찍 세명 곤란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를 여유를 두었습니다. 이거 저희가 몰라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리스크를 몰랐던 게 아니라 리스크를 감수했던 겁니다. 그건 정말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하고 싶고요. 퀴즈. 질문은 뭐였을까요? 또 하나 퀴즈. 분명한 건 뭘까요? 이거 제가 아는 술 많이 먹은 정은정 화법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하다가 막판에 아버지 뒷담 까는 하고 싶은 말 하는. 아니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 갑자기 잘생겼다고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원래는 그 발표하는 요일이 언제였을까요? 였던 건가요? 자, 정답 목요일 막 이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언어 영역 돼요. 네. 다음에 나온 미리와 충분은 어떤 기간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네네네. 답은 3일이죠? 네. 네. 그리고 노인네 말 알아듣는 코드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데, 노인네가 내 앞에 와서 잘 아시다시피나 다 아시다시피라고 말하죠? 그건 당황했다는 뜻입니다. 그 되게 성적이 늦게 발표된 이유를 설명하는 교수님 같아요. 맞아. 꼭 그렇게 말해요, 꼭. 방학이 시작한 지 한참 지났는데. 생활에 꼭 그렇게 메일이 와요. 생활의 팁입니다.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저 새끼는 왜 잘 아시다시피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당황한 겁니다. 보죠. 네, 한번 디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 오세훈 시장이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천과 경기와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예정된 발표 일주일 전입니다. 그리고 저 말을 한 날에 3일 전입니다. 네. 왜냐하면 정작 발표는 이제 세워나간 정보 때문에 논의 후에 정말 3일 만에 하게 됐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아실 녹음이 있기 전주에 한 닷새 전부터 이제 제가 이제 UPD님과 논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아실 논의하면 준비하는 시간보다 텀이 짧습니다. 그래도 밤을 새시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논의에는 코레일 경기도와 서울교통공사에 끌어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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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렇게 큰 정책을 내놓으면서 일주일이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이상한데 그 이유가 더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오세훈 시장은 리스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네. 정보의 민감성에 비하면 일주일이라는 시간도 매우 큰 리스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북한이랑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이제 리스크를 몰랐던 게 아니라 감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네. 이걸 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논의를 하는 게 왜 이렇게 리스크가 큰 민감한 정보일까요? 그러니까요. 다음 중 리스크가 더 큰 것은? 북한, 경기도 지자체와의 협의, 3번 울트라 리스크.
네. 아니, 그래서 정말 대중교통 정책이 얼마나 비밀스러운 것이길래 저렇게 생각하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마치 약간 도둑이 재발절인 것처럼. 도둑료가 되라. 약간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 정책 안에 숨기고 싶은 다른 중대사항이 있나? 라고 오히려 의심하게 만드는 발언으로 느껴졌거든요, 저는. 이번 이야기의 본론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주제를 UPD님과 의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단서가 발견됐는데요. 네. 바로 기후동행 카드가 지원하는 또 다른 대중교통 수단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정책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기후동행 카드의 혜택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슬라이드가 나오는데요. 일단 텍스트는 크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윤세민 에디터님이 이제 광고 있는 톤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서울 권영 내 모든 대중교통과 따릉이 마음껏 이용. 너무 잘하시네. 케이블 TV에서 조깁할 때 나오는 그렇죠. 거지만 99,900원. 네. 불고 빨고 싹싹. 뭐가 싹싹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물고 빨고 같아가지고. 네, 마지막 어마로미는 싹싹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중교통과 따릉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중교통 수단 아이콘들이 이제 쫙 늘어져 있어요. 제일 처음 아이콘은 지하철 아이콘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버스 아이콘, 그 다음에는 따릉이 아이콘. 여기까지는 이제 텍스트의 내용과 일치를 합니다. 괜찮아요? 네. 하지만 그 다음 나오는 아이콘이 리버버스예요. 리버버스. 메타버스인가요? 네. 실수로 잘못 읽으면 리버스처럼 보이지만 네. 강가를 다니는 네. 대중교통 수단을 말하는 겁니다. 네, 리버버스. 이거는 이제 오세훈 시장 초임 때 2007년에 도입했던 그런 한강 수상 택시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그죠. 오세훈 시장의 선도적인 사업들 중에 하나죠. 네. 아라뱃길로 대표되는. 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이콘이 또 나와요. 네, 이거 왜 아무도 못 봅니까? 다 네. 보이는데? 네, 근데 이제 이 아이콘은 다른 아이콘들은 일단 색상이 녹색이에요. 근데 이 아이콘의 색깔은 회색이에요. 그리고 크기도 조금 더 작게 나와요. 네. 그게 사지가 병렬로 돼 있는데 제일 작은 게 있어요. 그 중에 네. 아무도 말 안 하는. 그리고 그 안에는 UAM, PM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이런 거죠. 저 어릴 때로 말하면 마니또라는 용어를 썼는데. 영어요? 네. 용어. 친구들끼리 쓰는 약자처럼 약자만 아직 대중에게 익숙하지 않은 약자만 수줍게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그림도 나와 있긴 했는데요. JMT 같은 거군요. 네, 그게 이제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에는. 네. 그리고 UAM, PM이라고 알 수 없게 적어놓은 다음에 다행히 그림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림 아이콘은 하나는 좀 큰 드론 혹은 사람을 실을 수 있게 생긴 어떤 드론이고요. 또 하나는 전동 킥보드가 연상되는 어떤 탈 것입니다. 네. 그러네요. 전동 킥보드 같이 생긴. 그림 한번 찾아보세요. 청취자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서울 65,000원으로만 구글링 하셔도 이 사진 바로 이 그림 바로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UAM은 Urban Air Mobility의 약자로 도심 항공 교통을 뜻해요. 이거는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그런 큰 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상 상화에 나오는 거. 네. 네. 이게 지금 실험 많이 하고 있죠. 맞아요. 이게 이제 작년 국정감사 때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나요? 그 대통령실 옮겨져가지고 서울 주변을 도너츠처럼밖에 못 돈다고. 근데 그것도 아마 이야기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공간을 확보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PM은 퍼스널 모빌리티의 약자로 개인형 이동 장치, 즉 전동 킥보드 등입니다. 대부분 언론의 보도가 나갈 때는 딱 이렇게 지하철, 버스, 따릉이 이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몇몇 언론이 이제 리버버스 또한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요. 네. 근데 이 UAM과 PM은 언급된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너무 힘들었어요. 네. 물론 이제 UAM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범 사업도 되기 전 단계여서 그럴 수는 있겠죠? 네, 일부 기업이 지금 테스트 중이죠. 네. 사실 이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운송수단이 이제 대중교통이 된다고 상상하기가 아직은 좀 어렵기도 한데, 놀랍게도 이 사업은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2025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현재 적극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아니, 우리 팀 1선발 선수가 지금 토미존 서저리를 받아가지고 1년 반을 휴식하게 생겼는데 2025년에 복귀하거든요. 네. 2025년이래요. 내일 모레예요, 이거. 네. 예. 진짜 이제 그냥 모레네요. 네. 내일 모레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이제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2년 후에 한 달에 65,000원을 내고 서울시에서 이제 큰 드론을 무제한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 계획대로라면 말입니다. 네. 네, 계획대로 이뤄지면. 확실히 원대하고 디테일이 없죠.
와,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에요. 드론이 무제한이에요, 우리에겐. 난 아니지. 거의,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할지 모르겠지만. 네. 아니, 이 정도로 가까이 다가온 미래 기술이면 이것부터 설명했어야 돼요. 그렇네요. 그런데 거의 담당자들 입에서는 말이 안 나옵니다. 네. 그냥 지하철 따릉이 얘기하고 끝나요. 그 뒤에 아이콘 2개에 대해서는 긴 오프라인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네. 그 오세훈 시장이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그리고 UAM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 여기 있군요. 그러니까 그거죠. 언급은 해야 되는데 주목은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PM은 얘기 안 했어요. PM 얘기 안 하고 UAM만 하고 이제 넘어가더라고요.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킹리적 가심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킹리적 가심인 것을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이것 때문이었나? 이렇게 하게 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자체와 상의를 못했던 이유도 여기 있었고, 리스크라는 단어를 쓰면서 너무나 이상한 답변을 한 이유도 여기 있었고, 그리고 무리하면서까지 독자적으로 정책을 내놓았던 이유가 혹시 기후교통카드로 진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리버버스와 UAM의 초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인가? 시당초 지하철과 버스는 안중에 없었다. 약간 그렇게 생각해볼 수가 있는. 그걸 안 낄 수는 없죠. 그걸 그냥 리버버스랑 드론만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여러분이라고 말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저도 이게 본질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경기도를 굳이 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겠네요. 그렇죠. 리버버스는 안양천으로 못 내려오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 세계 어딜 가나 보수 정치는 뭐 비슷한 일들을 합니다만, 그러다 잡혀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보수 정치가 움직이는 본질을 생각하면서 따라가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는 이해가 쉽죠. 사기업이 초기 고객을 확보하는데, 아까 얼마랬죠? 750억에 서울시에서 쓸 수 있는 세금을 가져다가 도와주는 격이 됩니다. 이런 도움을 주면 그 어시스트를 대가로 사기업은 무언가를 정치인들에게, 고위공직자에게 내밀어요. 그걸 경기도나 인천시나 코레일과 나눠 먹을 필요 있나요? 여기서부터는 본인이 받는 돈인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민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기후동행 카드가 되게 갑툭튀한 것 같지만 사실 서울시는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2023년 1월 서울시 도시교통실에서 내놓은 신년 업무 보고를 보면 여기 9페이지에 기후동행 카드와 비슷한 계획이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서울형 모빌리티 서비스 통합 환승체계 도입 검토. 이런 항목이 나와요. 이게 조금 더 진심이 잘 드러나죠. 왜냐하면은 이거 이때쯤 유페이님이 엄청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참 힘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되게 오래 얘기했죠, 청취자 여러분. 서울교통공사 노조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시면 저를 좀 믿어주세요, 이제. 이 사람들 원래 이거 하고 싶었다니까요. 이 계획에서 중요한 단어 뭐죠? 모빌리티죠? 네. 지하철에, 버스에 모빌리티란 단어 쓰지 않습니다. 최소한 요 10년 사이에 나온 물건들이어야 돼요. 네. 전동 킥보드부터는 모빌리티라고 부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이제 MAAS라고 써져 있었어요. 네. 모빌리티 서비스. 이 항목에 이제 이런 계획들이 나와 있어요. 현행 대중교통 환승 제도를 개편하여 공공 플러스 민간교통 환승 체계를 마련하겠다. 네. 플러스 민간. 네, 공공 플러스 민간. 네. 네. 저 클럽장이 미션 해결했습니다. 이걸 찾아왔습니다. 네. 본질은 여기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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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딨지? 읽는 건 미션과 무관합니다. 그건 평소 기본 실력. 교통카드 시스템. 네네. 그래서 막 되게 유려하게 내가 뺏어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교통카드 시스템을.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교통카드 시스템을 차세대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하여 개방을 하고, 이 개방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존 공공교통의 민간 모빌리티 수단의 연계를 유도하겠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네. 물론 곧 도입될 리버버스 그리고 여러 대기업들이 지금 추진 중인 UAM과 PM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후동행 카드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욱 장기적이고 원대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짧게는 일단 이 사기업의 모빌리티의 운행 요금을 서울시가 대겠다는 거고요. 네. 길게는
해수에 네. 민물 타가지고 민물 만들듯이 네. 네, 민물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차세대 모빌리티를 우리가 이제 도심에서 경험해 본 것으로는 전 세계 시민들이 킥보드가 있어요. 킥보드의 현실적인 정치적 어려움을 한번 볼게요. 어딜 가나 민영 사업이 어떤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건 좋은 일이고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어딜 가나 고위관료나 어딜 가나 정치인들은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기 좋고요. 정치에는 돈이 들어가고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열려요. 차세대 모빌리티를 공공으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공공은 그런 걸 운영할 능력이 없어요. 원래 그런 걸 권장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땅을 좀 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일단은 기존에 있는 행정체계를 흐트러 놓습니다. 킥보드 어땠죠? 예. 법안들이 엄청 튀어나왔죠. 인도와 차도밖에 없는데 이걸 자전거 지나가는 도로에 놔주자니 그것도 공평하지 않고 네. 그렇다고 바로 빼자니 이미 이 사람들이 로비를 많이 해놨고 이 사람들 편을 드는 정치인들이 있고 언론은 심심하니까 계속 이거 사고 나는 영상 틀어주고 사람들도 문제 있다고 여기는데 많은 시민들은 이미 여기에 적응됐어요. 이 가격에. 킥보드가 진짜 지금 웃기는 물건인 게 네. 킥보드가 저렇게 길에 잔뜩 있잖아요. 저거를 합법적으로 저렇게 장사가 되려면은 모든 시민들이 헬멧을 휴대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면허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면허는 있다고 쳐도 네. 면허 있는 사람이 걷다가 탈 수는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핸들을 휴대하고 다닌다는 게 전제가 돼야지 저렇게 장사가 된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법대로 하면 못 들어오죠. 네. 근데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포기한 것 같아요. 이제 헬멧 가지고는 이제 안 잡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속도를 좀 내린 걸로 알고 속도를 있거든요. 20km로 네. 제가 사실 이제 킥보드 애용자라 가지고 맞아요. 네, 안 차는데 그 어떤 킥보드는 그래서 헬멧이 같이 달려 있어요. 그 헬멧이 2주를 안 가요. 맞아요. 분실률이 엄청나더라고요. 보자고요. 네. 정치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일하려고 해도 신기술 앞에서는 어중틀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킥보드를 통해 이걸 경험합니다. 네. 원칙적으로 말하고 싶은 어떤 사람 불평할 수 있겠죠. 이거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느냐고. 하지만 이걸 평상시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까지 다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그거야말로 전체주의죠. 그리고 이 시장을 대기업이 들여다봅니다. 킥보드만 해도 스타트업이 하기 좋아요. 모터 하나 대부분 중국 물건들 들여오면 되니까요. 서비스 통으로 보내면 되고 하기 네. 쉬워요. 다만 여기에서 조금 더 많은 기술이 투입된 어떤 물건이라면 예를 들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배 드론이라든가 사람을 옮기는 물건이라면 근데 이건 킥보드 하는 거 보니까 시민들이 쓸 수밖에 없겠는데 대기업들이 준비 중이겠죠. 그리고 그 대기업들이 과연 지금의 서울시에 접근을 안 하고 이런 정책이 나왔느냐. 제로입니다. XSFM입니다. 치약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냥 싼 거 사자, 싼 거. 얘 봐라. 요즘엔 안 그래. 꼼꼼히 따져봐야지. 요즘엔 그럼 어떤 치약 쓰는데? 요즘엔 요즘 치약. 유해 성분이 의심되는 건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었거든. 파라벤, 트리클로산, 합성 계면 활성제. 조금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그래서 이 같은 문서, 그러니까 도시교통실에서 내놓은 신년 업무보고에 UAM에 관한 계획도 자세히 나와요. 근데 이 UAM은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크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UAM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은 우선 3가지 필수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항공기 기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버티포트라고 하는데 수직으로 내려앉을 수 있는 비행 네. 물체가.
그러니까 이제 공항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물이죠. 우와. 기본적으로 헬기장 같은 거군요. 네, 기본적으로 버티포트의 개념이 어렵지 않은 게 우리는 건물 옥상에서 헬기장들을 보니까 헬기 착륙장을 보니까 이걸 작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교통 관리 시스템, 즉 항공기의 관제 시스템과 같은 그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도심 관제 시스템. 네. 그 외에 통신, IT, 인공지능, 부동산 등 다양한 산업군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되는 굉장히 대규모의 사업입니다. 이거는. 오래된 한국의 부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만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 규모로 따지자면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게 있는데 2025년에는 1,300억 원 규모의 산업이고 추후 2040년에는 800조 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현재 이 사업은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되고 있고요. 대한민국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는 미국의 슈퍼널이라는 기업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체 개발에 지금 힘을 쏟고 있고요. 네. 한화에서도 미국의 오버에어라는 UAM 기체 개발 기업에 투자해서 51%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요. 한화는 모빌리티 사업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죠. 한번 실패했습니다만. 네. 그리고 SK 또한 UAM 기체의 선두주자인 미국의 조비라는 기업에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상황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개최한 KUAM 그랜드 챌린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통해서 46개 기업이 모여들었고 실제로 이제 지난달부터 전남 고흥에서 UAM 실증 사업이 개시되었습니다. 엄청 본격적이네요. 네, 굉장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 시범 운행 계획은 내년 하반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빠르면 정말 내년에 어쩌면 이게 서울에서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당장 내년 하반기에 유인 드론이 서울을 돌아다닌다고요? 네. 한데 일단 시범 운행하면 서울에 멀리 가기 귀찮은 기자들이 다 보도할 거예요. 그렇겠죠. 네. 여기서 하겠죠. 높은 확률로 우리 건물 옥상에 내려앉을 수도 있어요. 네, 저희 사무실 앞에서 하겠죠. 네. 네. 아직은 설익인 계획이기에 어떻게 앞으로 발전해 나갈지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더 스쿠프의 윤정희 기자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UAM은 어쩌면 한강 수상 택시의 길을 가지는 않을까 우려를 합니다. 자동차 전문가들이 실패를 좀 치죠. 특히 많이. 네. 수상 택시는 무한도전에서밖에 못 봤죠. 네. 결국 한번 타봐야지 하고 지금 이 나이 먹도록 못 탔네요. 네. 네. 아직 있긴 있죠. 네, 아직 있습니다. 있어요? 아직 계속 되고 있어요. 있다는 게 더 충격이다. 네. 있어요. 우리가 맨날 한강을 보는데 나루토가 3개가 있죠. 여의도하고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일단 환승동선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한강 수상 택시는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업입니다. 서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간단합니까, 논리가. 한강에서 논일 사람은 택시를 탈 만큼 바쁘지 않아요. 오리배를 타겠죠? 네. 그렇네요. 오리배. 오리배가 좀 더 현실적이죠. 네. 이거는 당시 오세훈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도입이 되었었는데요. 계속 운영 중이고요. 당시 서울시의 추측으로는 하루 평균 약 2만 명의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어요. 근데 실제 2007년에는 하루 73명. 2009년에는 127명, 그리고 작년에는 4명에 그쳤습니다. 그 4명, 네 분은 한번 듣고 계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이거 참고로 하루에 4명입니다. 하루에 4명. 하루 4명. 후기 찾습니다. 네. 그럼 1년에 4명이면 정말. 1년에 4명이면 다 외국인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아무튼 이러한 선례가 있지만 서울시는 현재 내년 9월 운항을 목표로 비슷한 리버버스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거는 이랜드 그룹과 협약을 맺어서 진행 중인데요. 자, 큰 회사 이름이 자꾸 등장합니다. 네. 한 번에 200명 가량 탑승 가능한 수상버스로 시내버스 4대 가량의 인원을 한 번에 수송할 수 있기에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주장합니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올해 5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난 2017년 발간한 한강 리버버스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입수했어요. 그리고 보도를 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수단 측면에서 봤을 때 연간 최대 8,946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거는 하루 평균 27명인 셈입니다. 다만 리버버스를 관광용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그래도 한 해 35만 명가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를지 두고 볼 일입니다. 근데 이 리버버스를 관광용으로 활용할 경우라는 거를 우리가 세 글자로 줄이면 유람선이라고 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지금도 있죠, 아마? 네. 그렇죠. 우린 그걸 유람선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네. 이게 사회적 합의여가지고. 제가 인생의 절반을 살았는데 아직도 유람선을 못 타봤습니다. 보기는
네. 거기는 수백 번을 봤는데. 맞아요. 거기 가본 건 이제 거기 슈퍼가 열어 있을 때 소주 사러 가본 적은 있죠. 근데 여기 한강이랑 되게 가깝잖아요. 이 사무실이. 예, 맞아요. 유람선 보여요. 자주 보여요. 근데 나는 택시를 내가 본 배 중에 하나가 택시였나 보구나. 또 작은 걸 보셨어요? 작은 배는 엄청 다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도 또 이제 디테일 중에 하나인데 200명이 탈 수 있는 규모의 배면요. 잠수교를 못 건너가요. 모든 배가 다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높이가 절대 아니거든요. 잠수교는. 그러면 의미가 없는데? 그러네요. 수상 택시는 되거든요. 네, 조그마니까. 네,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아니면은 되게 긴가? 사람들이 이렇게 봅슬레이처럼 좀 타고 싶을지도. 200명인데 좌석이 1열이야. 네. 그러니까 제가 일단 이거는 비워뒀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왜 지난번 임기 때도 그렇고 이번 임기 때도 그렇고 강을 그렇게 좋아하나. 물을 좋아하죠, 물. 네. 왜냐하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사업들을 자꾸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제 물음표고 다만 이미 지상을 다니고 있는 사기업들의 모빌리티. 이게 지금 이 65,000원짜리 상품에 포함될 것이다. 네. 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요지는 이 기후 동행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에는 이미 이 리버버스 그리고 UAM 그리고 PM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정말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업들인데 너무 좀 멀리 내다본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UAM을 쓰면 탄소 배출이 주나요? 그 전기로 쓰니까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배터리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느냐 뭐 이런 거는 또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외에도 이제 전기를 무엇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네. 대한민국은 전기를 무엇으로 만드느냐의 이슈에서 결코 환경 친화적이진 않거든요. 아직까지. 엄청 아니죠. 게다가 지금 태양광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요. 그럼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탄소는 배출되게 될 겁니다. 네. 네. 사실 그 분량 때문에 다 소개는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관심이 가지신 분들은 이제 더 스쿠프라는 매체에 그 UAM의 민낯이라는 걸로 시리즈가 쫙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소설을 쓸 수 있게 되네요. 일단 그런 사기업과 어쨌든 사기업의 지금 사기업의 마케팅 비용이나 운영 비용을 서울시가 보전해주고 있는 대폭 아껴주는 거죠. 네. 그 킥보드는 뭐 경쟁이고 마케팅이고 할 일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이게 되면은. 네, 공유 킥보드들은. 네. 그리고 이제 UAM이나 리버버스도 서울시가 만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기업이랑 같이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그 파일을 서울시가 혼자 가져가는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것도 대중교통이라고 고속도로나 터널, 유료 터널들처럼 민자 운영의 방식을 쓸까봐 저는 그게 제일 공포예요. 네.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의 권역 안에 이것을 공공성의 권역 안에 이 사기업들을 밀어넣은 다음에 얘네가 손해보면 이걸 세금으로 메꿔주는 계약을 할까봐. 네. 그러면 이건 세금을 그대로 퍼다가 어떤 개인에게 드리는 행위가 되거든요. 네. 그걸 하다 걸린 사람이 엄행부고요. 이명박 대통령이고요. 제가 가장 화가 나는 지점이 이겁니다. 이 공공재의 민영화에 대해서 정말 몇 사람만 부자가 돼요. 네. 관료 몇 사람 브로커 해준. 그리고 이거 뭐 문제 생겼을 때 시비 막아줄 변호사 몇 사람.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투자한 사모펀드의 이름을 가진 대주주. 그 몇 사람조차고 수천만이 손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일본은 이걸 늘 이루어냈고 우리 시민들이 500원 낼 거 3,000원 내면 되잖아. 그래서 몇몇 기업들이 잘 된 거예요. 몇몇 개인이 부자가 된 거예요. 경기도의 지자체하고 나눠 먹을 이유가 없죠. 네. 이러면 설명돼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출퇴근 인구가 많은 경기도 지자체 장을 한번 살펴봤어요. 시흥, 안양, 수원, 화성은 민주당. 네. 이고 안산, 군포, 성남, 하남, 고양, 김포 정도가 국민의힘이네요. 반반. 네, 이러면은 뭐 이거를 국민의힘만 골라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만약에 게다가 이것들이 도지사가 또 민주당이고. 네, 그렇네요. 이게 만약 정말 시스템 안에 딱 정착이 된다고 하면은 경기도 사람들도 이걸 안 쓸 수 없을 거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네. 게다가 또 하나. 이 UAM 사업도 그렇고 리버버스 사업도 그렇고 꿈이 큰 거에 비해서 다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네. 게다가 이 기후동행 카드도 서울만 한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안타깝진 않군요. 뭘 얼마나 해먹을지에 대해서 기대가 클 거예요. 자, UAM을 하려면 앞으로 포트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거기가 다니는데 안전한 땅도 만들어놔야 되고 PM 저항도로도 앞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건이 크게 일어날 거야. 그러면은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겠지. 정치적으로 꿈이 클 거예요. UAM 산업이 앞으로 막 대세가 된다 치자. 인프라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들어오겠지. 나는 미래의 먹거리를 창조해내는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 망한다면? 지금까지 봤을 땐 다 망합니다. 4대강 되는 거죠. 이건 오세훈 시장에게 드리고 싶은 충언입니다. 그리고 다 망하실 겁니다. 또 펀팩트가 있어요. 네. 한강 수상택시 처음에 할 때 그 운영하던 회사가 청해진해운이에요. 그렇구나. 네. 어머. 그렇다고 한국은 합니다. 가끔 보면 토 나오게 좁아요. 관련된 추가 정보가 있으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면서 목요일 그것은 알기 싫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애증의 정치 클럽 멤버들과 돌아오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